자, 이준석 신당이 창당했습니다. 계속 언제 하느냐, 한다 만다 몇 달 동안 계속 이슈를 몰았는데요. 창당 하루 만에 당원을 24,000명 넘게 확보했다고 해요.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번 달 20일쯤에 그 창당대회 개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허은하 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제 합류를 하고 나서 지금 이 신당에 합류를 타진한이긴 합니다만 현역 의원이 여야 합쳐서 10명이 넘는다. 신당이 지금 창당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타진되고 있는 현역 의원이 여야 합쳐서 10명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준석 신당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정확하게 역의 상관관계죠. 어느 한쪽이 잘하면 어느 한쪽은 꺼질 수밖에 없고 뭐 이게 그 병존하기가 어려운 둘 다 잘 되기는 어려운 관계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한동훈 비대위 체계가 들어왔는데 예. 여기서 잘하면 개혁신당의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고 기존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 개혁신당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뭐 많은 분들 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한 그리고 상식적인 룰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느냐 여부가 현역 의원들의 합류 숫자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혁신당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이 더 먼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아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그냥 감이죠.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님 하나 푸셨는데 하나 풀어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 네 분 있잖아요. 네, 이 네 분의 요새 그 발언을 이렇게 잘 보면 당연히 그 같은 민주당에 지금도 소속돼 있고 그동안에 그 인연으로 봐서는 이낙연 신당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원우 의원이 또 말씀 한마디 하셨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보다는 제3지대 아니면 신당의 독자 추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당이 여러 개 난립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비례대표 몇 석을 보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 다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뭉치는 과정에서 어디하고 어디가 먼저 뭉치느냐 이 순서를 좀 따져볼 때 오히려 이낙연 신당보다는 이미 깃발을 꽂고 창준이가 활동하고 그리고 이달 중순쯤 창당대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혁신당 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원칙과 상식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시는 거고요. 한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내부자시. 두 분이 밀당하세요? 아니요. 이게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도 지금 참여 의사를 그냥 저울질하는데 그쪽이 더 가까워요. 그래요? 이준석 개혁신당 부분들은 본인들의 DNA가 그쪽으로 가기에는 힘들고 만에 하나 김영남께서 얘기하시는 거라면 말씀한 대로 빅 텐트, 삼지대에 빅 텐트가 쳐졌을 때는 그리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으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뭐 정치는 뭐 0%는 없으니까 한 0.23%밖에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움직임은 그 이준석 전 신당으로 가는 민주당 내의 의원들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뭐 그 선의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다 이해를 국민들께서도 하신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정치 변화에 유의미한 그런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저는 신당이라는 것을 저도 지금 나와서 창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을 각오를 하고 무한의 용기를 가지고 최고의 전략이 다 맞아 떨어져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인식을 하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개혁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없고 뭐 이제 언론에 대한 공약을 하나 뭐 낸다고는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언론이 급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 정치에 대한 구조 문제 그리고 저출산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먼저 나와주면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겠다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반 이재명의 노선에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예. 이준석 대표도 제가 볼 때도 반 윤석열의 그 이상 이하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갈수록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는 필연적으로 양대 거대 정당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힘이 약해지면은 예. 또 동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문병호 의원부터 쭈루룩 이제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간다고 하는데 예, 그럼 맞아요. 과연 이게 개혁이냐? 그리고 이게 과연 새로움이냐라는 질문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봐도 그것은 새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위에서 새로움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비대위원, 최고위원을 3번이나 했고 거기다 당대표까지 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행태, 정치적인 노선, 비전 가치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반성과 성찰 위에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당이라는 것이 떴다 방식으로 총선만을 끝내고 다 이합집산되고 흩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 삼지대들 어려운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합류하는 뭐 이낙연 대표나 뭐 비명계나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대표 저는 공통점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원포인트 당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서는 좀 국민들이 마음 열고 지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신당을 보면 일단은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많이 이야기 되잖아요. 이낙연 신당은 범야권과 진보 세력이 하나 돼서 윤석열 폭정에 맞서야 된다는 그 대의를 거슬리기 때문에 그분의 고향에서도 지금 싸늘한 반응이에요. 아, 저는 그래요? 예, 나가도 큰 파괴력도 없을 거 무엇보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준석 신당이 주목받는 건 뭐냐면 집권 여당 세력이 너무 엉망이고 그나마 자기가 젊은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도 김건희를 입에 못 올리잖아요. 도이치 특검법이 뭡니까? 법 이름까지 예고하면서. 그러니까 야 오죽 답답해서 나왔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너무 엉망이니까 윤석열 정권이 너무 엉망이고 이준석 쫓아내고 당내 경선에도 개입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억지로 앉힌 김경까지 쫓아내는 걸 보면서 일부 설득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규 변호사님 지적처럼 안티 윤석열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봤을 때 그 이상의 설득력은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언론도 그렇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용해인 개혁연합 신당이나 신인규 변호사님이 민심동행 신당 이렇게 추진한 분들 있잖아요. 공정하게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무게는 경력상 떨어질 수 있을 수 있죠. 통상의 언론의 문법으로 보면. 하지만 신당 중에도 정말 제대로 된 제3지대로서 민주당의 문제점이나 아쉬운 것까지도 맹렬하게 지적하는 용해인 신당이나 거기 예. 보면 이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예. 그다음에 전국 기본사회포럼 이런 분들이 다 결집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규 변호사님도 국민의당 부대변까지 국민의힘 부대변까지 하고 대선 때 주요 관했는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다른 정말 참신하고 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좀 공정하게 민심동행 같은 세력도 예.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종종 그래도 보도도 해서 좀 부각도 시켜줬으면 합니다. 아니, 여기서 이거- 하면 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신인규 스픽스라든지 신당. 곳곳에서 예. 맹하려고 계시는데 예. 주요 언론에서 예. 신당은 항상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만 다루더라도 그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아니, 맞는 아니잖아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예. 뭐 굳이 이준석 대표를 저는 인간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인 건 맞고요. 근데 네. 노선이 달라서 따로 가는 건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의 차이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저는 정의당이 그래도 저는 대단한 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름을 가장 오래 썼고요. 그래도 민주당 따라가지 않고 본인들의 길을 가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도 희석이 되고 힘을 잃은 이유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너무 낡은 거예요. 너무 낡은 네. 사고에 네. 멈췄고 또 하나는 너무 선명성을 잃으면서 흐릿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당을 가겠다라는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이 인정할 때 새로운 걸 갖고 나와서 예. 보다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그냥 과거의 방법과 문법을 그대로 배우고 있어가지고 예. 전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민심동행 창당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안 소장님이 올리신 거 아니죠? 저 지금 제가 지금 댓글은 보고 있는데 작업은 못했습니다. 예, 여러 명께서 성원을 또 보내주고 있으십니다. 아까 김영남 의원께서 분석을 해주신 부분 있잖아요.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모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텐트론 계속해서 군불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공천 후에는 돌풍을 신당이 일으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병립형하고 맞물릴 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례 47석을 나누는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그러면은 이 포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인물 경쟁이 되고 그런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이 빅텐트를 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인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공천 이루어진 뒤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빅텐트 성공 여부는 저는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러자면 이 양극단 정치에서 각 당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거를 이득을 취하는 거는 어떤 신당이 될 것인데 신당도 협동조합 형식의 삼지대 빅텐트를 쳐야 그것도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양양자 의원의 신당이 하나 있고요. 금태섭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이쪽 삼지대에서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하면 한 네다섯 개 그룹 민심 동행까지 뭐 한다면 이제 뭐 그런 의사는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 큰 축의 텐트의 주장을 저는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삼지대의 주장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저는 삼지대는 김종인 신당이라고 명칭하는 게 맞다고 저는 늘 보고 있어요. 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파괴력이 예.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결국 그분 밑으로 다 모일 것이죠. 저는 그게 이제 그분이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예. 뒤에서 지금 다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나 양양자, 금태섭 뭐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요.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 모두 다를 비대위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분들이에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엔 뒤에서 받쳐주고 나머지가 다 모여서 협동조합 형식의 삼지대를 친다. 예. 라고 했을 때는 양당에서 공천 작업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떨어진 이삭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지향점이 이쪽이라고 하면 이쪽에 많은 힘들이 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이번 선거는 1, 2, 3 이 지역구의 구도에서 했을 때는 저는 꼭 비례가 아니더라도 지역구에서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당선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양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봐요. 긴장해야 된다. 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도 이 창당 선배지 않습니까? 창당 많이 해보신 분인데 이제 이삭 줍기 소용없다. 왜냐면은 이게 뭐 정당을 만들려면 시도별로 5,000명씩 최소 5개 이상 만들어야 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뭐 다 공천지에서 어려우신 분들 모아도 본인이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찬물을 이렇게 확 이렇게 본인이 대표적으로 이삭 죽게 했던 사람이에요. 네, 양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공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삼지대에 대한 욕구가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국민들이 표를 주실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전 소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 신당이라는 것의 뒤에 김종인 위원장의 그림자는 계속 보이고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역할을 한다 했을 때 이분이 80년도에 보건사회부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롭지 않고 전혀 개혁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동의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한계를 또 설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